이재명 후보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예, 조금 전의 목소리는 어제 밤 시사자키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경기지사 후보 가운데 한 분을 만나볼 텐데, 이재명 후보, 남경필 후보는 이미 여러분 만나셨고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차례입니다. 어제 김영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배우 김부선 씨와 90분가량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고 또 사진도 한 장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공식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워낙 어제 하루 종일 일파만파 논란이어서 이 논란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입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정작 네. 김 후보님 공약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은 후보자 공통 질문. 왜 경기도지사의 김영환인가? 이것부터 답해 주시죠. 네. 저는 다른 후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낫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왔고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상상력의 크기와 질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상상력이요?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의 크기가 예. 다르다. 저는 시인이고 시를 1000편이나 발표한 사람이고요. 치과 의사도 하셨고 시인도 하셨고 예. 그러셨어요? 예, 전기술자고요. 예. 그다음에 치과 의사고 뭐 여러 가지를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공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의료 후불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진료받고 수술받고 돈은 할부로 후불로 내는 예. 그런 제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나만의 북한공단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공약도 하고 있고요. 예. 또 문화예술 텐텐텐이라고 해서 예술 책 사고 공연장 가고 전시장 가는 비용은 세액 공제하는 이런 것도 내고 있고, 예. 경기 남부에 슈퍼밸리 만드는 그런 공약도 하고 있는데, 슈퍼밸리. 이게 무슨 이 지금 네거티브 공방 이것 때문에, 검증 공방 때문에 다 묻혀가지고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저 트위터에 예고를 하니까 이런 문자들이 꽤 들어왔어요. 아니 왜 김영환 후보는 가장 앞장서서 앞에 서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특히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가? 이유가 뭔가? 네네. 이런 질문들. 제가 저는 이재명 후보를 모르는 분이니까요. 저하고 같이 정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을 안 해서. 예. 거기다가 또 그분은 시장만 하셨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면을 통해서만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됐고,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그 형수에 대한 그 욕설 그 녹음. 예. 그거를 처음 듣게 돼서 깜짝 놀래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의혹, 그것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 그분의 그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신보건법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하. 대표 발의는 안 했지만 제가 거기 공동 발의를 2013년도에 했는데, 예. 이거는 턱도 없는 일이 어떻게 형을 자신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고, 의사들은 대면 그런 진료가 없이 이런 소견서를 냈으며, 어머니라는 분이 어떻게 공무원 8명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조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 의혹을 그래서 토론에서 제기하셨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하고, 뭐 그건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그 의혹과 너무 많은 전과가 있으시니까. 예. 그 여배우 스캔들 이거에 관련해서 주진우 씨가 그 사과문을 쓰도록 종용하고 사과문 대피를 한 것 같은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그분께서 거군요. 이제 그런 여배우를 알고 있다 하니까 이제 증폭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진실을 알게 됐는데, 예. 이 진실은 뭐 단언해서 얘기하지만 사생활 문제나 뭐 선정적인 스캔들의 문제가 아니고. 네거티브 아닙니까? 이거 사생활에 대한 네거티브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진실 공방,
이재명 후보께서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부적절한 일이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일이었는데 이걸 막 전면 부정해서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고. 예. 그러면 김부선이라는 분이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한테 이런 뭐라고 할까 불만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녔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 김부선이라는 사람은 이거 정신이 도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합니다. 부적절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으면 넘어갔었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김부선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김부선이라는 된다.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 김부선이라는 분을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언증이라고? 허언증이요. 그 이제 정신병이거든요. 허언증이다. 마약 무슨 범이다. 또는 무슨 관심증이다. 뭐 이렇게 막 인터뷰를 통해서 하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여배우의 인격이 살인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도덕성 검증. 제가 또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이 사회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언론인이라고 하는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여성운동을 했다고 하는 여성 의원들이 모두 다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국판 드레피스 같은 사건인데 모두가 침묵했다고요? 아까 지금 수백 명이 알고 있었다 그러던데 진짜 수백 명이 이 사건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녹취록이나 또는 대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고요. 청와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 또 저희 바른미래당에도 있고 또 후보들에게도 있고 그냥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수십 명이지만, 그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고도 당선될 수 있고, 당선돼도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담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나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이걸 진실을 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이 아침까지도 이재명, 김부선, 주진우, 공지영 이런 분들 이름이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그 기자회견에 제가 단언적으로 저는 이제 괴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선거가 안 되니까요. 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제 주장이 지금 안 먹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조기에 종결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짚는 겁니다. 이건 좀 종결을 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짚는 건데 이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자가 김어준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 인터뷰할 때 이것이 이재명인가 아닌가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인터뷰를 하시면 예전 2016년 한겨레 인터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김부선 씨하고 그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것이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고. 주진우 기자가 양심선언을 해야죠. 이건 그런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파장이 이렇게 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과문을 쓰는데 도움을 줬다든지 사과문을 써줬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김부선 씨 말씀은 사과문 가운데 2줄만 자기가 고쳐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종용을 했답니까? 그렇게 쓰라고? 아니면 그냥 김부선 씨가 먼저 전화해서 조언을 구한 건 아니래요? 아이고, 김부선 씨 그 사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도 들었으니까요. 김부선 씨한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10번인가 20번인가 통화를 해가면서 쓴 겁니다, 그게. 그리고 쓰자마자 바로 퍼올리고 이런 그 공작이라고 할까, 회유라고 할까. 10번 통화한 게 누구예요? 주진우하고 이재명 후보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주진우 기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실 공방이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떠오른 생각은 정봉주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이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이 지금 이 국면에 왜 나오는 거죠? 그분은 이제 뭐라고 할까 정인감도 있으신 분이고 또 상처도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명백하게 김부선 씨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듣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던 분이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름을 더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예. 본인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구체화성을 좀 띄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던지는 이야기면은 이게 다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쾌도남마에 출연하고 난 뒤에 종편 채널에서 하던 그 쾌도남마란 프로그램. 예. 예, 거기에 출연하고 난 뒤에 예. 김부선 씨와 예. 정복주 의원과 예. 전 의원과 박종진 앵커와 예. 또 다른 한 분의 작가 예. 이렇게 해서 만난 자리 술자리인데 예. 그 술을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김부선 씨는 예.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박종진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김부선 씨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면서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그 스캔들에 대해 언급을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들으셨을 거고요. 그 정봉주 의원이 들으셨을 거고. 예.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요?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은 내용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해서 내용이 뭐가 나왔답니까? 그럼 김부선 씨하고 아니 거기서 김부선 씨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고요. 예. 그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씨를 통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단 말입니다. 아 거기서 통화를 시켜주려고. 그래서 통화가 됐는데 예. 이제 직접 김부선 씨하고 통화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봉주와 이재명이 통화가 됐으니 그런 사실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건 뭐 이제 일방적인 김영환 후보의 주장이라는 거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요. 다만 증언자들이 있다. 당사자급의 증언자들이 이제는 입장을 좀 밝혀서 논란을 정리하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봉주 같이 말씀드릴 사람은 제가 지금 최소한도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러면요, 김 의원님. 증언자 말고, 증인 말고 증거를 내놔라라는 게 어제 이재명 후보의 말씀이었어요. 사진을 하나 내놨는데 김부선 씨의 그 사진에는 김부선 씨 혼자 있다. 찍어준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나랑 같이 찍은 사진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의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그건 좀 진일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답니까? 그 사진이? 그런 사실이 있고 그 사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걸 한번 물어봐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찾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찾고 있습니까? 김부선 씨가? 아니 그렇게 물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물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밖에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씨는 그거를 가지고 그거에 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냐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그 피해 당사자라고 할까요? 둘이 그런 관계가 있었던 그 두 분께서 그중에 한 분인 여성이 그런 여러 가지 피해와 부담을 감수하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녹취록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증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증거를 대야 된다는 얘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뭐 시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뭐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김영환 후보에 대해서 고소고발, 이 네거티브 허위에 대해 고소고발하겠다고 이재명 후보 측은 밝히셨어요. 그랬더니 김영환 후보께서는 이게 거짓말이면 나는 감옥 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게 맞으면 사퇴하십시오 이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5일 남았고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데 사퇴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당선된 뒤에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 안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족하고 또 힘이 또 약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계속 이런 문제가 논란이 돼서 공무원들한테는 영이 쓰지 않을 것이고 도민들 앞에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김부선 씨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계속 논란의 시비에
법정 투쟁에 고소 고발에 이게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제 정말 충원을 드린 것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 전에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특히 그 김부선 우리 여배우한테 예.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예.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지사가 되고 생각합니다. 나서까지 문제 제기는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지사가 되고 나서까지 문제 제기를 계속하진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사가 되고 나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 그분이 나를 예. 그렇게 그 알겠습니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예. 김부선 씨는 처음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김부선 씨한테는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어제는 또 법적 조치하겠다고 김 후보님, 했다가 예, 네, 김 후보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 후보였습니다.